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세법 특강입니다. 자, 오늘은요 취득세 그 중에서 세율 파트입니다. 그런데 저번 시간에 표준 세율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했고요. 오늘은 중과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율이 총 4가지가 있는데 표준 세율은 했고 나머지 3개를 오늘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중과 세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 취득세에서 세율을 우리가 생각할 때 표준 세율 그리고 중과 기준 세율 이 2가지 이 단어를 알고 있어야죠. 그죠? 표준 세율은 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죠.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그죠? 뭐 2.8%, 증여는 3.5%, 매매는 4% 이렇게 법에서 표준 세율을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저번 시간에 했죠. 예, 그런데 표준 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플러스 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할 수도 있고, 예, 이런 또 이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표준 세율이 있고요. 그리고 중과 기준 세율 2%입니다. 요 개념이 있죠. 그래서 표준 세율만 적용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조금 규제를 해야겠다. 좀 세율을 높여야 되겠다. 그러면은 표준 세율하고 중과 기준 세율을 적절히 플러스 붙였다가 뗐다가 또 몇 배수 곱했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요 2가지 세율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막 장난질을 하는 거죠. 예, 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세율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먼저 표준 세율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죠. 요거는 첫 번째 시간에 저번 시간에 했고요. 자, 오늘부터 할 거는요 중과 세율입니다. 중과 세율. 두 번째 중과 세율. 이건 규제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형식적 취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취득은 취득인데, 야, 이거 실질을 보니까 취득은 아닌 것 같고 애매하니까 또 이렇게 조금 디스카운트 해주는 그런 또 세율이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요 간주 취득입니다. 원래 취득이 아닌데 그냥 취득으로 그거 취득으로 그냥 간주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2%만 적용하는 그런 세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이거 2, 3, 4 이걸 갖다가 쫙 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기 시험 문제의 지문으로 가끔 등장하는데요.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둘 이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면 높은 세율을 적용하라. 하나의 그런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 있는데 8%가 적용되기도 하고 또 12%도 적용되고, 이게 뭐 중첩이 되다 보니까 2가지가 동시에 적용된다. 그러면 당연히 12% 높은 걸 적용합니다. 국가는 짠돌이, 국가는 절대 손해볼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국가나 지자체는 다 욕심쟁이.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시리즈. 자, 중과 세율인데요. 요거는요 표준 세율 플러스 중과 기준 세율 곱하기 R입니다. R은 배수를 뜻합니다. 몇 배수. 그런데 중과 기준 세율은 2%였죠? 2%. 따라서 여기 만약 4라면은 2 곱하기 4니까 8%가 되죠. 표준 세율, 예를 들어서 상가를 내가 유상으로 돈을 주고 샀다 4% 아니에요. 그럼 4% 8%니까 12% 어마어마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규제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에 들어오지 마라. 서울 같은 이런 대도시 수도권에 길을 쓰고 법인을 만들고 공장을 만들고 그렇게 하니까 인구가 자꾸 밀집하니까 이 사람이 미어 터지겠다. 그래서 수도권 이런 대도시에 들어오면은 야, 니네들 이 정도 높은 취득세 내야 된다. 그 정도 각오가 있으면 들어오고 아니면 제발 지방으로 좀 가라. 예, 이런 취지로 중과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요 비율이 2배짜리도 있고 4배짜리도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당연히 나옵니다. 자, 그럼 일단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4배짜리를 볼게요. 중과 기준 세율 곱하기 4. 시험 문제에서는 100분의 400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즉 4배입니다. 이게 법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과 기준 세율 2% 곱하기
100분의 400을 적용한다. 이 시리즈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과 기준 세율 중에서도 첫 번째 2-1입니다. 요거는요. 자, 첫 번째는 사치성 재산입니다. 골프장, 고급 주택, 고급 선박, 그다음에 고급 오락장 이런 걸 갖다가 취득을 했다. 그러면은 표준 세율 플러스 중과 기준 세율 곱하기 4를 적용한다는 거죠. 결국 이거는 8%가 되는 거죠. 요거는 뭐 상속으로 취득했느냐, 증여냐, 아니면 매매냐 거기에 따라서 표준 세율이 달라지겠죠. 그냥 매매라면 4%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12% 어마어마한 세율이죠. 그래서 이제 뭐 돈이 많은 부자가 말이죠. 고급 주택 좋은 집에 살면서 그리고 요트도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낮에는 골프 치고 밤에는 룸사롱 간다. 뭐 그런 식으로 암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요 네 가지는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네 가지 본인이 어떤 그런 스토리를 만들든지 간에 이 네 가지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좋은 집에 살면서 요트도 있네. 그런데 낮에는 골프 치고 밤에는 룸사롱 가더라.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첫 번째 사치성 재산 4배수 100분의 400. 그 다음에는요, 법인입니다. 법인이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해야 됩니다. 돈을 주고 법인이 주택을 사는 경우 법인이 주택을 살 이유가 없잖아요. 주택은 일반 개인이 사가지고 주거 목적으로 사는 거지 법인은 일반 회사가 있는데 왜 주택을 따로 사는 겁니까? 투기 목적이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규제를 합니다. 요 똑같습니다. 4배수. 그런데 사원 임대용으로 법인이 샀다. 직원 복지를 위해 가지고 이런 공공주택 아파트나 빌라를 사가지고 거기에 직원들이 이제 살 수 있도록 임대 목적으로 샀다 이런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이건 중과세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4배수 100분의 400을 적용하는 것은 사치성 재산 그리고 법인이 주택 유상 취득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과세 2-2 두 번째 시리즈는요. 이제 2배수입니다. 100분의 200입니다. 100분의 200을 적용하는 시리즈. 요거는요. 과밀 억제 권역 내에서 자꾸 뭔가 사업을 벌리는 그런 걸 갖다가 규제합니다. 과밀 억제 권역은 2배수구나. 2배수. 그래가지고 자 과밀 억제 권역이 있죠. 법에서 지정돼 있죠. 대표적인 게 수도권입니다. 서울하고 경기도 일대 전부 다 과밀 억제 권역. 자 여기에 말이죠. 본점 또는 주사무소 용도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규제를 하겠다 이 말인데요. 구체적으로는 과밀 억제 권역 내에 건축물을 신축했다, 건축물을 증축했다 또는 부속 토지를 갖다가 매입했다. 그러면 규제를 합니다. 그러면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기준세율 곱하기 100분의 200. 그럼 이거는 4%가 되는 거죠. 유상취득이면 8%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과밀 억제권역 내에 건물을 지었다, 토지를 샀다 이런 식으로 암기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축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과밀 억제권역 내에 자 이번에는 공장입니다. 제조 공장.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목적으로 사업용 과세 물건을 취득했다. 이때도 규제합니다. 과밀 억제 권역 내에 공장을 신설한다 또는 증설한다, 부속 토지를 산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2배수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2배수 적용하는 것은 과밀 억제 권역에서 건물을 지었다, 토지를 샀다. 과밀 억제 권역에서 공장을 지었다, 토지를 샀다. 전부 다 2배수를 적용한다는 거죠. 자, 이제 2-3입니다. 이거는요, 좀 독특한 계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준세율 곱하기 3배를 적용하고 마이너스 중과기준세율 곱하기 2입니다. 그죠? 만약 이게 유상취득이다. 그러면 4%니까 12% 마이너스 2 곱하기 4%죠? 그럼 결국에는 8%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대도시 내에서 자꾸 뭐를 짓고 설립을 하고 그걸 규제합니다. 과밀 억제권역은 2배수. 요거는 독특하게도 요 구조를 갖고 있다. 어디에서? 대도시 내에서. 자,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면은 요런 계산 구조로 가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지점을 설립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샀다.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샀다. 대도시로 본점을 이전합니다. 지방에 있던 법인이 짐을 싸들고 말이죠. 못 먹어도 서울이다.
그래도 서울로 가야지. 이렇게 해서 대도시로 본점을 이전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샀다. 이 세 가지 경우는 표준세율 곱하기 3 마이너스 중과기준세율 곱하기 2 이 규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다 됐죠? 다 봤습니다. 중과기준세율 1, 2, 3 다 봤습니다. 다만 중과세를 제외합니다. 이거는요, 우리 일상사회,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업종은 그래도 봐줄 게 대표적인 게 병원입니다. 은행입니다. 유통업, 그 중에서 백화점, 이런 것도 이게 시험 문제 그대로 나왔어요. 이 정도는 사실 대도시에 있어야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병원이 대도시에 있어야지 저기 서울 그죠 끝자락에 있으면 그 누가 가겠습니까? 그죠? 은행도 마찬가지, 백화점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건 보는 순간 알 수 있겠죠? 다음 중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하면 당연히 이건 고를 수 있겠죠. 요거 말고도요, 법에서는요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어떻게 기억합니까? 기억 못합니다. 일단 기출문제 나왔던 요것만 기억하고 우리는 시험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기출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을 100분의 400, 4배수. 이걸 합한 세율인 중과세율에 적용되는 취득세 과세 대상을 골라라. 자, 뭡니까? 이거는 사치성 재산, 그 다음에 법인의 주택 취득, 이 두 가지밖에 없죠. 법인이 유상으로 취득하는 주택 오케이 맞습니다. 골프장 오케이, 고급 주택 오케이, 고급 오락장 오케이. 과밀 억제권역에서 법인 본점으로 사용하는 사업용 부동산, 과밀 억제권역은 2배수 따라서 4배수, 그죠? 맞죠? 시험이 이렇게 나온다면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4배수는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다시 나오면 이거는 정말 꿀을 빠는 그런 문제다, 그죠? 자, 그래서 사치성 재산, 좋은 집에 살고 요트도 가지고 있는데 낮에는 골프 치고 밤에는 룸사롱 가더라.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4배수. 그 다음에 법인이 주택을 취득했다. 4배수. 4배수는 요거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아래 부동산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을 골라라. 단 지방세법상 중과 요건을 충족했다. 자, 병실 아니죠? 병원은 중과세 적용 안 한다 그랬죠. 고급주택 오케이 적용하죠. 골프장 적용하죠. 백화점 적용 안 하죠. 그 다음에 법인 본점의 사무소 전용 주차타워 이것도 적용해야죠. 그렇죠. 법인 본점에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따라서 지금 보시면 중과 요건은 충족했다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이것도 뭐 대도시가 되었건 아니면은 과밀 억제권역이 되었건 전부 다 거기에서 짓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따라서 요게 이제 중과세가 적용된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취득세가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고 중과세율은 세 가지가 있더라. 이 개념만 머리에 탁 박혀 있으면은 이런 문제는 그냥 아주 쉽게 풀 수 있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과밀 억제권역 내 건축물을 신축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보면 주차 타워니까 이것도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우리가 중과세를 적용한다. 이건 2배수 아닙니까? 과밀 억제권역. 자, 그 다음에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거 고르세요. 옳은 거 찾기. 취득가액이 100만 원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 취득세 면세점이라 그랬죠. 50만 원. 50만 원 이하다. 그러면 취득세 없다. 100만 원 틀렸죠. 같은 취득 건물에 대해서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아니죠. 국가 지자체는 욕심쟁이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아까 했죠.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취득 당시 가액은 이전받는 부동산의 시가 인정액과 이전하는 부동산의 시가 인정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오케이, 이게 맞는 말입니다. 이거는 과세 표준할 때 다뤘는데요. 자, 교환은요, 이건 뭐 내가 주는 건물이 시가가 10억이고 상대방이 나한테 주는 건물이 시가가 9억짜리다. 그러면은 나는 취득세를 과세 표준을 10억을 할 거냐 9억을 할 거냐, 당연히 두 개 중에서 높은 걸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또는 국가는 지자체는 욕심쟁이 상식적인 선에서 접근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교환. 자, 그 다음요.
대도시에서 법인이 사원에 대한 임대용입니다.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원 주거용 목적의 공동주택, 이 가로에 있는 건 보지 마세요. 자,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아니죠. 임대용으로, 사원 임대용으로 이제 사용하면 중과세 적용 안 한다 그랬잖아요. 법인이 주택을 사면은 4배수 적용하잖아요. 중과세. 그런데 사원 임대용으로 샀다. 이때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 1,000분의 40,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틀렸습니다. 100분의 400입니다. 그래서 총 토탈하면 12%가 나옵니다. 근데 요거요, 조정대상 지역, 이건 그냥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거요. 이거 말고 1세대 2주택도 규제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3주택 이상도 규제하고, 와, 이거 말도 못하게 복잡합니다. 이거는요, 그냥 시험 문제 그냥 이 사람이 출제한 겁니다. 맞추라고 낸 게 아니고 그냥 앞에 있는 요걸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가라 이 뜻입니다. 이거 기억하지 마세요. 저는 이거 포기하라 그럽니다. 이거 기억하지 마세요. 자, 그다음요. 오케이. 자, 법인이 주택을 유상 취득하면 4배수죠. 자,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임대용으로 샀다. 그러면 중과세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계속 달려왔습니다. 어디까지 달려왔습니까? 지금 중간 점검을 할게요. 우리 위치를 파악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취득세 세율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 세율은 두 가지 재료가 있다 그랬죠. 표준세율이 있고 중과 기준세율 2%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짜집기를 해가지고 어떨 때는 높게 어떨 때는 낮게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제 경우의 수를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표준세율이 있고요. 중과세율 지금까지 우리가 봤죠. 중과세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형식적 취득이 있고 간주취득 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요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제 세율, 취득세 세율 중에서 세 번째 세율을 볼게요. 세 번째 세율입니다. 자, 세 번째. 자, 형식적 취득입니다. 이게 취득인가 아닌가 긴가민가한 거.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취득이니까 그래. 취득세를 내기는 내야 되는데 야, 니네들 사정을 보니까 취득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니까 그래. 좀 싸게 해줄게. 그래서 표준세율 마이너스 중과 기준세율 2%를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유상취득이다 4%죠. 그러면 2%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디스카운트가 들어가는 그런 세율이 되겠습니다. 봐줄게 세율, 형식적인 취득. 자, 이게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가 있습니다. 표준세율 마이너스 중과 기준세율 2%, 요 적용하는 거, 요게 5가지가 있는데요. 요게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중 요렇게 세율을 적용하는 걸 골라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5개를 암기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환매 등기로 인한 취득. 두 번째,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을 취득했을 때. 세 번째, 이혼할 때 재산 분할하면서 취득하는 거. 네 번째, 공유물 분할에 의한 취득. 다섯 번째, 건축물의 이전에 따라서 취득하는 거. 자, 그 중에서 환매 등기를 한번 볼게요. 환매는요, 이 사람이 집주인입니다. 그런데 돈이 필요해요. 돈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집의 소유권을 넘기면서 돈을 받습니다. 형식적으로 보면은 그냥 완벽한 유상 취득이죠. 예, 돈을 받고 팔았으니까 이 사람은 유상 취득 되겠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환매 조건이라고 계약서를 맺었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시켜주고 난 다음에 몇 년 이내에 다시 이 사람이 돈을 이 사람한테 줍니다. 집값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다시 소유권을 이 사람한테 넘겨줍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건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은 돈은 필요한데 집은 필요하다. 집은 넘겨주기 싫다. 이랬을 때 그냥 돈을 빌리는 작업입니다. 돈을 빌리기 위해서 이런 거 전당포 있잖아요. 전당포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번 취득하고 이 사람이 찾아올 때 또 취득하잖아요. 그럼 요 두 개 취득은 형식적으로 취득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 때는 싸게 적용해 줄게. 자, 어떻게 적용한다? 표준세율 마이너스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상속으로 인해서 1주택을 받았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그냥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기를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자, 내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환매 등기를 해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돌아가면서 집을 한 채 남겨주셨네요. 일단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누라하고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이혼을 했습니다. 재산 분할하고 공유물도 또 분할해버리고 마누라가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건축물의 이전.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면 어떨까? 암기 방법은요, 각자가 편한 방식으로 개발하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개발했어요. 자, 돈이 필요해가지고 환매 등기를 해서 돈을 빌렸네. 그런데 아빠가 돌아가면서 주택을 한 채 주셨네. 그 다음에 마누라가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재산 분할했네. 공유물도 분할하네. 마누라가 이사를 가버렸네. 건축물의 이전.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요. 자, 문제 보시죠.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거. 자,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빼는 거. 그런데 그게 아닌 걸 골라라 이 말이죠. 자, 1번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법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그리고 그 부속토지 취득. 오케이. 이거는 맞습니다. 아까 했잖아요. 상속. 공유물 분할입니다. 오케이. 이것도 맞죠. 그런데 등기부 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공유물을 분할했는데 자기 거보다 더 많이 가져왔다. 원래는 5대5인데 분할하면서 내가 7대3으로 돼버렸다. 그럼 내가 20%더 들고 왔잖아요. 그거는 요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뭐 상식적인 선에서 접근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죠. 이것도 나왔죠. 마지막에 마누라가 이사를 가버렸네. 자,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요. 나중에 문제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전한 원래 있던 건축물하고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더 늘어났다. 이사하고 나서 보니까 더 늘어났다. 그럼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요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원시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나올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맞는 얘기죠. 자, 법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 재산 분할. 요거는 이혼입니다. 민법에서 이혼을 규정하고 있고요. 자, 재산 분할 맞죠? 개수로 인한 취득. 자, 이게 정답이네요. 아까 5개 중에서 개수는 없잖아요. 개수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5개를 암기하면 푸는 거고 암기를 못하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죠. 자, 그 다음요. 자,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이제 그걸 찾으라 되어 있습니다. 환매 등기 오케이. 무조건 체크. 자,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란 말은 다시 매매했다. 다시 샀다 이 말입니다. 그 경우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그렇죠? 매도자가 취득, 매수자가 취득. 두 사람 다 취득세 내잖아요. 두 개를 다 요 세율을 적용하겠다 이 말이죠. 네, 맞는 말. 자, 이것도 그렇죠? 선택해야죠.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이 말은 없었잖아요. 자, 민법 어쩌고 저쩌고. 자, 이혼 시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 오케이. 맞죠? 등기부 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 분할. 오케이. 공유물 분할. 이것도 맞죠?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거. 초과하면 안 돼요.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하는 거. 요 3개. 그죠? 5개를 암기하면 맞추고 암기를 못하면 틀리는 문제. 자, 계속 가죠. 자, 취득세 과세 표준 및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고르세요. 틀린 거. 자, 보시죠.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을 한다. 오케이, 맞는 말. 이건 과세 표준에서 했습니다.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 표준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오케이, 맞습니다. 취득 금액에 포함되는 계약 보증금을 포함한다. 맞는 말. 이거는 과세 표준에서 했어요. 2번 건축, 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건축으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원시 취득으로 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신축과 재축을 제외하기 때문에 건축 중에서 개축입니다. 수리하는 거. 요거는 2%. 요 다음 파트에 나와요. 2%인데 면적이 늘어나 버리면요. 이거는 원시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어쨌든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자, 그다음요. 환매 등기를 병행한다.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자, 표준 세율에 중과 기준 세율 1000분의 20이니까 2%를 합한 세율로 틀렸네. 이거 틀렸죠? 예, 아니죠.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 2%를 빼야죠. 예,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이게 정답입니다. 쉽죠? 예, 어렵지는 않아요.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의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의 취득을 한 건의 토지 취득으로 봐서 면세점을 적용한다. 이거 기억하지 마세요. 이거 그냥 패스하셔도 됩니다. 이거 몰라도 시험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패스. 자, 요게 정답입니다. 자, 5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취득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나왔죠? 예, 표준세율의 50%를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가 있다는 거. 요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간주 취득입니다. 예외적인 경우죠. 요거는요, 중과 기준세율 그냥 2%를 그냥 딸랑 적용하는 겁니다. 요 마지막 시리즈 간주 취득. 자, 우리가 취득세의 종류를 우리가 구분할 때 승계, 원시, 간주 세 가지로 구분했잖아요. 그래서 유상취득, 무상취득 있죠. 유에서 유, 다른 사람 거를 갖다가 내가 가져오는 거, 돈을 주고 가져오면 유상취득이고 공짜로 받으면 무상취득이고, 이건 승계취득. 원시취득은 무에서, 없던 거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토지는 간척, 건축물은 신축,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간주취득입니다. 취득이 아닌데 취득으로 보는 시리즈 있잖아요. 이게 바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마지막 네 번째, 중과 기준세율 2%만 적용하겠다. 시험은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토지의 지목 변경, 그다음에 건축물의 개수, 수리,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 요 세 가지만 세율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2%. 자,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지방세법상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 중과기준세율만을 적용하는 것을 고르시오. 중과기준세율 2%만 적용하는 거. 개수, 오케이. 개수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요, 끝까지 봐야 됩니다.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된 부분은 원시 취득으로서 2.8%를 내야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요, 틀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 개수는 맞는데 동일한 면적일 때만 2%를 적용하고요. 면적이 늘어나 버리면 안 된다. 원시 취득으로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했다. 그 가액이 증가했다. 오케이, 맞죠? 토지의 지목 변경. 그죠? 그 다음에 과점주주 나오겠죠? 법인 설립 후 유상증자 시에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오케이?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맞죠? 자, 법인 설립할 때부터 50%를 초과하는 그런 주주다. 이 사람은 애시당초 설립 때부터 과점주주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는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설립한 다음에 유상증자를 해서 50%를 초과해서 과점주주가 되었으니까 간주 취득세 대상이죠. 그래서 요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 상속으로 농지 취득 이는 관계없다. 그죠? 표준 세율이죠. 예. 그래서 요게 정답인데요. 요거 개수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는 거 요거 한번 보시죠. 아까 문제 있었죠. 건축. 자, 신축과 재축은 제외니까 개수죠.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자, 원시 취득으로 봐서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개수는 지금 봤던 2% 중과 기준 세율만 적용하는데 개수 수리를 하고 나서 보니까 얘가 면적이 확 증가했네. 그럼 증가한 면적은 얘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원시 취득으로 봐서 2.8%를 과세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세율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자, 취득세 세율은 표준 세율과 중과 기준 세율 두 가지 재료가 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붙였다가 뗐다가 곱했다가 이렇게 정책에 맞게 적용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표준 세율이 있었고요. 두 번째 중과 세율이 있었고, 중과 세율은 세 가지가 있었다. 그죠? 예, 요 R 배수가 100분의 400이 하나 있었죠. 사치성재산 법인의 주택 취득. 그 다음에 2배수 100분의 200이 있었죠. 과밀 억제권역 내
그 두 가지 경우. 그 다음에 요거하고는 좀 계산 사식이 다르지만 대도시 있었죠. 표준세율 곱하기 3 마이너스 중과 기준세율 곱하기 2 하는 거. 그 시리즈 대도시. 거기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있었죠. 자, 그 다음에는요. 형식적 취득. 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빼는 거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봤던 자, 간주취득 그냥 2% 중과 기준세율만 적용하는 거. 요 네 가지를 우리가 다 봤습니다. 자, 취득세는요. 세율은 전체 틀을 잡고 그다음에 쭉 따라가면요.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이거 말고도 내용은 더 있습니다. 볼 거는 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는 최소한도로만 들고 간다 그죠?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문제가 나오면 맞추는 거고 틀리면 다른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찍어야죠. 이것만 해도 내용이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결코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율은 이제 이걸로 마무리 짓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